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8일 오전 10시 13분입니다. 한 5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는 방향으로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6%,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8%입니다. 저번 주보다도 2%포인트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전번 주에는 그 격차가 4%였는데 2%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무당층은 19%,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35%, 김문수 10%, 한동훈, 홍준표 각 4%, 오세훈 3%,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각 1%입니다. 선다형이 아닌 자유응답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 현 정권 유지, 즉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사람이 38%, 정권 교체, 야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 51%. 5대4, 5대4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착되어 있는 느낌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59%, 반대 35%, 그 격차는 24% 되네요. 요 비율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6대 3.5, 6대 3.5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중도층인데, 선거판을 좌우하는 중도층에서 보면 62%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 즉 파면되어야 한다는 사람은 70%나 됩니다. 중도층 62%가 정권 교체, 그리고 중도층의 70%가 윤석열 파면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요거는 이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은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민의힘에는 아주 극히 불리한 여론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념이 중도냐 보수냐 그리고 진보냐 물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3대 3대 3인데요. 그 가운데에 있는 중도층이 그러니까 선거의 향배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 상속세에 대해서 요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2%입니다.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가 22%, 높여야 한다 12%.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석 달째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최고치는 작년 12월인데 37%였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에서 가장 주목을 받아온 한동훈 전 대표는 작년 3월 선호도가 24%까지 달했으나 총선 후에 10%대로 머물다가 탄핵안이 가결되고 사퇴한 후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처음 언급되었고 이후 계속 이름이 올랐고 2주 전에는 12%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보수층의 75%가 여당 후보가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기를 원하고 진보층에서는 89%가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집도에서 지금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이 더 똘똘 뭉치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층의 결집도는 75%, 진보층은 89%니까 상당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수층 안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갈리고 있는 것과 좀 연관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보수층이 꽤 됩니다. 그러나 진보층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한국갤럽이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물은 결과는 59%가 탄핵 찬성, 35%는 탄핵 반대입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는데 연령층에 따라서 확인하기 달라집니다. 20대에서 50대 사이에서는 약 60%가 탄핵에 60%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60대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고 70대 이상에서만 탄핵 반대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각 70대 70%, 64%, 반대가 23%, 18%로서 중도 무당층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원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2017년 그러니까 약 8년 전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81%, 반대 14%였습니다. 그때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가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이 선거에 큰 영향을 주는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상속세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를 낮춰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가장 큰 수혜자는 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밀렸던 곳에서 상속세 인하에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수혜자가 많습니다. 이 상속세를 낮추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이 전략은 정책으로서는 상당히 파급력이 클 뿐만 아니라 직접적입니다. 이 돈과 관계되는 것이고 아주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서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약 5%포인트 졌습니다. 이걸 만회하기 위한 아주 절묘한 지금 승부수를 던진 게 상속세 인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 52%, 현행 수준 유지 22%, 높여야 한다 12%인데 흥미로운 것은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이 주장에 보수층의 65%가 찬성을 하고 중도층은 52%고 진보층은 43%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보다는 자신에게 좀 부정적인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 이 정책을 던졌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이 의견에 가장 찬성이 높은 곳이 두 곳입니다. 전국을 보면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 60%, 그리고 서울 54%입니다. 대구, 경북과 서울에 이 공약이 또는 이 정책이 지금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에서 어떤 공약이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던졌더니 충청도 표를 많이 얻어서 50만 표 차이로 이회창 후보를 누르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천도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했더니 당시 노무현 정부가 또 이 행정부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지금 세종시를 만들었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상속세 정책도 그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볼 일인데 문제는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한 대안 없이 이재명 대표의 보수 중도 전략을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죠. 그걸 무시하든지 그보다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니시어티브를 잡은 정책을 비판하면은 오히려 그 정책을 키워주는 게 됩니다. 감사합니다.